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금요일 날은 0.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호재가 있었죠. 이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도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이지만 미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증시 급락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좀 다룰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주 한국 시장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4월 2일 날 그동안 압박을 줬었던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분 있죠. 그게 시작이 되는 게 4월 2일이에요.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알테오젠 주가에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알테오젠이 지금 이렇게 3월 18일부터 하락하는 내용은 흔히 얘기하는 세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론이라는 게 뭐냐? 호재가 이제 다 반영이 돼서 호재가 딱 터졌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즉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는 없다. 근데 주가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알테오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1.6조의 마일스톤 대금도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로열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마일스톤은 1.6조. 그렇죠. 마일스톤 대금이 뭡니까? 어떤 계약이나 프로젝트에서 완료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대금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일회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즉 키트루다 SC에 대한 부분은요. 키트루다에 대한 판매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죠. 왜? 머크 매출의 50% 이상을 키트루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이 1.6조 이상이에요. 이것보다 1.6조 제외하고. 그렇죠? 그러면 1.6조 이상을 판매 로열티로 받는 걸로 인해서 연간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흔히 얘기했었던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긍정적인 내용은 드디어 키트루다 SC 출시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텍 세역사 쓴다. 세역사 쓰는 거 맞죠? 왜? 로열티 계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 이런 거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그 규모 면에서도 알테오젠이 뭐 리가켄바이오도 1조 원대 거의 한 2조 이상, 2.2조 정도. 그렇죠? 얀센하고의 계약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열티 계약 자체는 사실상 압도적이다. 왜? 로열티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머크에서 키트루다 SC, 즉 ALT B4를 빼고는 더 이상 그 특허 관련된 부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일단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도 최소한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여기 보면 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9월 23일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은 후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크가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됩니다.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딱 여기 그러면 4분기부터 알테오젠에 대한 매출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키트루다로 인한 알테오젠 쪽으로의 매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었죠? 성장주들은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주들은 실적 인식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 아직까지 실적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실적 인식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그때부터는 숫자 싸움입니다.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키트루다 판매량에 따라서 알테오젠 주가에 대한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미래가치잖아요.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거의 한 지금 금요일 날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18조 6,600억에서 끝났습니다.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작다는 거죠. 보세요. PE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ER은 뭐냐? 멀티플입니다. 즉 곱셈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월급을 받고 월급을 조금씩 모아가요. 이건 덧셈의 세상입니다.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덧셈의 세상에서 살 때는 부자가 못 됩니다. 절대 못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덧셈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덧셈의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멀티플의 개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쵸?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동네에서 편의점을 합니다. 그쵸? 편의점을 하는데 이 편의점에서 1년에 1억 벌어요.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이 편의점 인수하고 싶어 해. 1억이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생필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편의점을 사는데 1억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주인이겠죠. 주인한테 줄 테니 이 편의점 나한테 팔아. 그럼 파나요? 안 팔죠. 1년 있으면 버는데. 즉 거의 한 3년치 4년치 정도를 권리금으로 줘야 이 편의점을 내가 인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PER의 개념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은요. PER 10배. 그쵸? 삼성전자 기준에서 10배잖아요. 그러면 저평가 기업입니다. 자, 실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356조 3,622억 원입니다. 실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에서 그렇고요. 시가총액을 보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356조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익 보세요. 32조. 거의 한 10배 정도 되죠. 11배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즉 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정도면 약한 겁니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테오젠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이익 자체는 250억밖에 안 돼요. 원래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보면 어때요? 그쵸? 20조 정도 된다. 근데 이걸 미래가치로 환산을 해보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어느 정도의 1조.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 18조. 그러면 미래가치를 대입했을 때 18배. 요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머크와의 계약건만으로 보통 성장주들의 평균 PER은 30배 정도가 됩니다. 30배 정도. 그러면 이건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20배에서 30배 사이예요. 근데 이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얘기가 다른데 이 얘기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 같이 포함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머크와의 계약건만으로도 30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주가 환산하면 거의 한 60만 원 정도. 그렇죠? 지금 주가 고점이 얼마죠? 45만 9,500원. 왜 떨어졌죠? 미국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 시장이 만약에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시장도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멀티플 있죠. 멀티플 개념이 30배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머크만 적용을 했을 때 그래요. 30배 정도 받았을 때 30조 정도 가는 거.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계약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AZ를 포함해서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죠. 그리고 다이치 상교까지 하면 여기는 아직까지 로열티 계약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이치 상교 쪽으로도 범위가 늘어났죠. 여기는 4세대 항암제 쪽입니다. ADC 쪽. 그리고 AZ는 긍정적인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규모 자체로 보면 적지 않은데 머크의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머크 한 50%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범용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이 확대돼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알테오젠에 대한 미래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단순히 60만 원까지 올라가서 머크와의 계약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계약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금 IR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공시가 나왔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계약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기술력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미증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종 차트를 보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안정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미증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상호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시작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정책이라는 게 특히나 미국 같은 초패권국에서 하는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관세라는 건 뭡니까? 관세라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서 뭔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세를 얘기를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그쵸?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앞으로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도 잘 모르겠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면 야, 관세 앞으로 50%, 100% 아니 뭐 관세를 5%, 10%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50%, 100% 일본의 쌀은 700% 관세 매긴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관세 누가 냅니까? 예를 들어서 자, 미국이에요. 수출을 합니다. 국가 A에서 수출을 해요. 이 관세를 A에서 내나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사는 소비자들이 냅니다. 그쵸? 이 소비자들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아요. 근데 그 트럼프는 러스트벨트라고 지칭하는 노동자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걸 안 맞잖아요. 그쵸? 물론 앞으로 관세로 압박을 해서 이 관세는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부채를 낮추기 위한 채권 발행 그리고 그 채권이 뭐 15년 채권, 30년 채권 이런 게 아니라 영구 채권 뭐 100년씩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까지 얘기하면 비트코인 얘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비트코인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미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미증시가 최소한의 안전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상호 관세를 앞두고 있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정책 하나하나를 제가 다 따져본 결과 그렇죠? 관세를 이 사람 이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국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옆에는 미국에서 그쵸 초패권 국가라는 미국에서 브레인들을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입맛에 따라서 내각을 정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까지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결과는 4월 2일 날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항상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불확실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자, 관세 매긴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에는 인플레이션 비슷하게 올 수 있죠. 제가 왜 비슷하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관세는 일회성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번 달 오르고 다음 달 오르고 그 다음 달 오르고 그 다음 달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를 누르기 위해서 뭘 해요? 금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쉽게 못 낮춰요. 왜 못 낮출까요? 생각해 보세요. 관세 때려? 또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자꾸 트럼프가 얘기를 해. 연준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게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면 다 그냥 뭐 다 난린데 이 불확실성을 앞에다 두고 만약에 소비 심리가 지금보다 더 둔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물가를 함부로 못 올리는 겁니다. 관세 한 방이면 물가 또 오른다고 난리칠 텐데 먼저 금리를 낮췄다가 나중에 되면 대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더 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금리를 다시 올리나요? 그럼 연준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아지니까 손쓸 수 없는 구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기는 복잡했지만 결과는 그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미증시는 빠질 만큼 빠졌다. 월요일 날에도 선물 시장, 한국 시장 돌아갈 때 선물 시장에는 급등락이 조금 있을 겁니다. 하락하는 구간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월요일 날에는 바닥 구간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을 한국 시장에서는 한 1% 정도 하락 구간으로 막아낼 거예요. 시가 기준에서 보면. 정확하게 한 1에서 1.1% 정도에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반영했을 때 일단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딱 집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미증시가 앞으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를 갈 수 있다는 내용은 일단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리고 4월 2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즉 정책의 목적 자체가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일단 고가부터 한 15% 정도 빠져 있는 미증시의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지금 자체에서 미증시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여기서 엔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녹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가 기준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습니다. 왜? 아직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타점 자체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그렇죠. 키트루다에 대한 시점 자체가 잡혔습니다. 즉 키트루다 SC에 대한 시점 4분기부터는 매출 인식이 될 거고요. 4분기 이후 즉 26년도부터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실적 기준에서 봐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장담 못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전 100만 원 이상 보고 있고요. 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더 크니까. 그 이후에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 키트루도 너무 잘 팔려 이랬을 경우에는 알테오젠 주가가 정말 2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건 실적 확인된 이유가 될 거기 때문에 26년 말이나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에서는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변화된 내용이나 알테오젠에 대한 이 변화된 내용, 시장에 대한 변화된 내용과 함께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모든 주도주들을 매매를 하고 주도주는 모두 신고가 종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제가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자 일단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였고 미증시 폭락으로 1%대 하락 출발 지난 8월과 같은 검은 금요일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 근데 월요일 날 하락할 경우엔 바닥이다. 이거 제가 월요일 시가 보고 바로 소통방에서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찍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업로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점. 자, 내용 보시면 트럼프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난립니다. 목적 자체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일부러 그러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초패권 국가의 대통령이 자국의 지금 기업들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조차도 못 세우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4년 내내 하지는 못하겠죠. 당장 내년이면 중간선거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중간선거까지 계속 가져간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간선거 전에 무언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시작점 성과에 대한 시작점, 그 발표를 하는 게 4월 2일이에요. 상호관세가 시작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시장은 일단 일단락하고 반등의 폭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때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도 주도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점, 시장 반등합니다. 반등할 때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주도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도주는 물려도 된다. 지금부터는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 섹터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충분히 제가 그쵸 이해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다 여기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작년에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쵸? 근데 파마 리서치 같은 거 어때요? 계속 신고가 구간이 있죠. 이 뒤쪽에선 제가 거래를 못했는데 신고가를 만들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15%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제가 1월과 2월달 그리고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서까지도 그쵸? 계속 매매 구간을 잡고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에 시세가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신고가 구간만 공략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자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강하죠.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화, 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어떻습니까? 57%씩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진다. 딱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주도주였죠.
왜? 신고가니까.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여기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제가 나온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조정 그리고 3월 달에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데 4월 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앞서서 미증시의 반등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근데 그 시작점이 4월 2일 그 이후라고 보고 있고요. 4월 2일 이후에는 충분하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은 나올 겁니다.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